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설명문의 그 설명 방법과 그 다음에 설명문의 그 밑반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설명문 쓰기의 절차와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설명 방법 중에서 뭐뭐 배웠냐면 기억나시죠?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 분석. 오늘은 이제 그 외에 열거, 인과, 인용, 부연, 상술 이런 것을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 배운 다음에 설명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제 설명할 대상을 정해놓고 설명할 글을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54쪽을 펴보도록 하세요. 254쪽에 보면은 설명문 쓰기의 절차, 설명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자, 설명문 쓰기의 절차를 교과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넣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설명한 대상을 정한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대상을 정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뭐를 정한다? 그렇죠. 설명 방법을 정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김치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개념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각주에 4번이 한번 일어나서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정의, 설명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두 대상이 있으니까 뭐 하기가 적합할까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비교나 대조 이런 것들. 그래서 설명 방법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글을 쓸 때 참고할 정보나 그렇죠.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글을 쓰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료가 다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해서 자료를 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료의 배치를 고려해야 설명문에 뭐를 작성할까요? 글을 쓰려면. 그렇죠. 개요를 작성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대상에 뭐를 고려해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명 방법으로 글을 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글을 다 쓴 다음에 그 글이 완성됐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안 되겠죠. 한번 살펴보고 자, 살펴본 다음에 뭐를 쓸까요? 고쳐 쓴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설명문 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방법. 우리 지난번에 한 설명 방법 외에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4가지가 잘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가 잘 나와 있죠. 이거를 선생님이 표로 다시 만들어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열거, 예시 이런 차이점을 했죠. 열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어떻게 하는 거? 나열하는 거. 그래서 열거는 뭐야? 일정한 기준 없이 특정한 기준 없이 쭉 나열하는 것을 열거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건 이제 순서는 쭉 우리가 태양계의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과.
인과는 자, 인, 원인, 과, 결과예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 자, 우리 예시 한번 봐요.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수분을 끌어당겨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마시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원인이 뭐냐?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물을 왜 많이 마시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원인이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결과, 요게 결과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건 결과고요. 요것이 바로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인과의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 인용은 남의 말이나 말하고 비슷한 거 글이겠죠.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는 행복의 필수 조건은 가족이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말을 내 글 속에 끌어온 거죠. 이렇게. 이것은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연상술. 우리 지난번에도 즉이라는 접속어를 공부하면서 부연과 상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부연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거나 자세히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상술이라니까 자세히 기술한다, 자세히 설명한다, 부연, 덧붙인다. 덧붙인다는 것은 앞에서 한 말을 계속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부연 상술에 많이 쓰이는 접속어가 나와 있죠. 일체 유심조란 만물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즉 이걸 갖다가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을 했죠.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을 다시 먹고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소단원 핵심 정리 살펴볼까요? 갈래. 설명문이죠. 대화 형식을 취했고요. 성격은 그냥 쭉 읽어보세요. 객관적, 체계적, 해설적, 상호, 작용적. 중심 소재, 제재라는 말 계속 나오죠. 중심 소재는 뭐냐? 설명 방법. 주제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과 글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설명 방법 선택의 중요성. 자, 이 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까 갈래가 설명문이라 그랬고 수업 대화 형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특징도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는 수업 무슨 형식? 그렇죠. 대화 형식으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실제로 설명하는 글을 제시하여 다양한 무슨 방법? 설명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독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의자와 한산도 대첩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실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의 특징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사용할 때의 효과. 그 다음 우리 처음 부분 살펴볼까요? 교과서 248쪽 12번째 줄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설명문의 개념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이해가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살펴보세요. 교과서 248쪽 네 번째 줄. 자,
자, 찾아보세요. 248쪽 네 번째 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경아의 말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어떤 대상에, 그 다음 뭘까요? 어떤 대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독자에게 이해시킬 목적. 이거는 설명문의 뭘까? 그렇죠.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보세요.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오죠. 법이나 규약을 설명할 법조문,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안내한 사용 설명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주는 안내문, 사건을 보도한 기사, 실험이나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한 보고서 등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예요? 정보를 뭐 하는 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쵸? 전달하는 글의 예를 쭉 설명을 했죠. 그러면 독자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 부분의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중간 1. 중간 1은요. 250쪽 15번째 줄까지입니다. 자, 중간 1의 내용은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설명 방법의 선택. 어떻게 하면은 적당한 설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준 부분이죠. 자, 교과서 몇 쪽을 보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248쪽 13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설명할 대상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자, 이 정의하는 거는 어떤 설명 방법이 필요할까요? 자, 정의의 설명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거나. 예를 드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예시.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1구가 됐네요.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한 대상의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설명.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비슷한 점. 비교죠? 다른 점. 차이점이니까. 대조의 설명 방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48쪽 16번째 줄 보세요.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독자가 어떻게 하도록?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문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 19번째 줄부터 20째 줄 보면은 19번째 줄.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이나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선생님이 잘 써놨죠. 이거는 설명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 거? 고려해야 할 점. 어떤 목적으로 내가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명 방법이 선택이 되겠죠. 물론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도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었죠. 자, 맨 마지막 줄이죠. 248쪽의 마지막 줄에 있는 거죠. 만약 스포츠카. 자, 만약 스포츠카를 설명하려면 먼저 스포츠카의 뜻을 말하고 유명한 스포츠카 예를 들거나 일반 승용차와 비교나 대조를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건 9번째 줄까지니까 249쪽 5번째 줄. 바로 주로 설명해야겠죠 라는 부분이죠. 설명해야겠죠까지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놨죠.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고요. 부분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248쪽 맨 마지막 줄부터 249쪽 5번째 줄까지는 이 부분은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고요. 다시 이제 249쪽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스포츠카의 뜻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뜻은 어떤 설명 방법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정의의 설명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스포츠카의 예를 들거나 예를 드는 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예시.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와 비교나 대조. 이건 나와 있네요. 뭘까요? 비교나 대조. 그 다음에 친구와 다툰 일을 설명하려면 다툼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왜 싸우게 됐는지의 원인, 결과, 진행 상황 등을 주로 설명한다. 그럼 원인과 결과는 인과고 그 진행 상황은 뭐예요? 과정이 필요하겠죠. 진행 상황은 과정, 다툼의 원인과 결과는 인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11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예를 들어 일식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려면 일식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다른 개념이 있다면 그 둘을 비교 또는 대조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바로 249쪽 11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선생님이 조금 읽어봤죠. 여러분 교과서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설명 방법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시. 그래서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설명 방법이 나와 있죠. 대상의 특성 뭘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일식이죠. 일식. 일식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 이런 것들을 쫙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 249쪽 21번째 줄부터 24번째 줄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연대기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전쟁과 비교할 수도 있고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지요. 전문가의 말이나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좋다. 바로 전쟁의 특성을 드러내는 설명 방법이 뭐냐? 예예요. 예. 그 다음에 250쪽 6번째 줄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그 생김새를 분석한다. 당연히 뭐가 되나? 복잡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세히 풀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원인서부터 역사적 의미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읽은 부분 있죠. 250쪽에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자, 250쪽에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에 나와 있는 한산도 대첩의 설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설명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250쪽에 11번째 줄, 12번째 줄. 자, 과정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원인이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난지 자세히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서 쓰죠. 분석. 여기 또 나와 있는 정의 인용 이런 것들이 한산도 대첩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